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에서 전망, 발전 단가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년차 연구 중에 첫 번째 연구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 배경에 이어서 LCOE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범위, 주요 조건들을 살펴보고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항목별 비용조사 방법, LCOE 추정과 전망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서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각각 36.5GW, 17.7GW까지 설비를 늘리는 계획인데요. 이는 2019년 폐기물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임을 감안했을 때 약 4배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태양광이 11GW, 풍력은 2GW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2030년 목표에 25%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3차 애기본 계획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제시하였고 작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인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하였고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단위 발전량 당의 비용인 발전 비용의 저감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8차 수급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35.5%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률 10.9% 억제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 단가에 대한 신뢰성 있고 연속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발전 단가가 앞으로 언제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수반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면 언제까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정책의 효과성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단가와 그 전망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전 비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인 NREL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전 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별로 시나리오를 반영한 발전 수준을 통해 발전 비용을 전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일반인에게도 엑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 있는 화면에 있는 NREL 웹사이트에서 발전 단가인 LCOE, 투자비, 운영비, 설비 이용률, 균등화 고정 비율인 FCR에 대한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도 3가지가 있고 기술 수준에 따른 터빈 성능에 따라서 투자비와 발전량이 다르게 되므로 그에 따른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엑셀을 보면 기술 수준별, 에너지 원별, 여기에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석탄,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 단가와 그 전망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5년 동안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여 NREL의 결과물과 비슷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 단가를 산정하는 한 개념인 균등화 발전 비용 LCOE에 대해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COE의 정의는 다기간에 걸쳐 비용과 생산량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총 기간에 걸쳐 균등화한 평균 비용을 의미합니다. LCOE의 구성 요소는 균등화 발전량과 균등화 총 비용, 그리고 외부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면 균등화 외부 비용 등이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균등화 총 비용을 균등화 발전량으로 나눠서 발전량의 단위 발전량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LCOE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회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발전 단가 수준이 이 정도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할 때에는 사회적 관점의 LCOE를 사용하고 또 한 발전소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소의 재무적 관점의 LCOE를 사용합니다. 또한 시스템 비용과 외부 비용을 고려하여 LCOE를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LCOE와 재무적 LCOE 분석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두 LCOE 산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비용, 감가상각, 법인세를 고려하고 안 하고의 차이와 그리고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할인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할인율의 산정 방안으로는 사회적 할인율로는 정부 예타 기준에 사용되는 4.5%를 사용하게 되고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재무적 할인율의 기준 금리와 사회적 시간 선호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재무적 할인율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할인율의 경우 자의성 개입의 여지가 적은 실질 현금 흐름을 실질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과거 10년 평균치를 사용하여서 기대 물가 상승률로 명목 할인율을 할인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용률 산정 방안입니다.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은 발전소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그래서 설비 이용률은 연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24시간 곱하기 365일 돌렸을 때의 기준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KPX에서 제공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태양광 평균 이용률의 분석 결과는 약 14.8% 수준이고요. 애공단이 제공하는 2013년부터 17년에 걸친 신규 태양광 발전소 연간 평균 이용률은 15.38% 수준입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이용률인데요. 육상풍력 국내 평균 이용률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에 따라서 23%이고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육상풍력의 25.6%의 이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비율, 이자율, 물가상승률 산정 방법입니다. 부채율은 시중은행의 태양광 대출 한도, 공사대금의 80% 정도 되는 수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자율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 있는 최근 10년간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최근 10년간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을 평균치로 나눠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적용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인 개통 한계 비용 S&P하고 공급 인증서 가격인 REC 가격 및 가중치 적용한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년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관련 기준에서 S&P 가격을 산정한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89.98원 수준이고요. REC 가격은 2019년도 RPS 의무 이행 비용 정산 기준 가격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준 가격은 66.7원, 그러니까 66,700원 정도 되는 수준의 1 REC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REC 가중치는 2018년도에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육상풍력 항목별 비용조사입니다. 항목별 비용조사에서는 태양광의 경우 소규모 100kW, 중규모 1MW, 대규모 3MW 설비를 조사했고 설계 기준과 현장 기준 모두를 조사했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국내 육상풍력 평균 설비 용량인 20MW급 표준 설비를 대상으로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이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항목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를 통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초기 투자 비용은 품셈 기준으로 177만 원, 1kW당 177만 원부터 215만 원 수준이고
실투입 기준으로 113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상풍력 초기 투자 비용은 현장 기준 250만 원 수준, 1kW당 25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비용 조사에 대한 정의하고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설비 항목에 대한 정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보면 시공 기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태양광 및 풍력의 항목별 정의하고 시공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가 구성 내역 설정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의 이 항목인 예정가격 작성 기준의 제3절 공사 원가 계산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부품별 기자재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 KS 인증 제품을 기준 해당 업체 조사기관이 공표하는 가격정보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설치비용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품셈 혹은 국토교통부의 건설품셈을 적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비의 재비율은 조달청에 있는 원가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의 항목을 따라 공사 규모 및 공사 기간에 따라 적정 재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원가 조사 대상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규모별 표준 설비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일반 지상형에서 설치하는 초기 설치비가 타 형태에 비해 낮고 구조적 안정성과 사고 기능이 낮은 고정형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모듈 조사입니다. 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의 지침에 따라서 KS 인증 제품 결정질 태양광 모듈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400W 구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전격 효율인 18% 이상에 적용이 되는 표준 모듈 규격 400W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인버터 조사입니다. 인버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전격 출력별 구분에서 보면 근본에 조사하는 100kW 이상의 규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형 인버터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KS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품목은 96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태양광 접속함 조사입니다. 접속함은 용량별 구분에 따라 3회로 이하인 소형 그리고 4회로 이상인 중대형으로 구분되며 조사 시점 기준에 65개 품목이 인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버터 일체형 접속함은 인버터 가격 조사에 반영되므로 최종적으로 3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 터빈 및 발전 설비 비용 조사인데요. 국내 육상 풍력의 KS 인증 업체는 총 8곳으로 국내 4개사, 두산중공업, 유니슨, 효성, 한진산업, 그리고 국외 4개사, 지멘스 가메사, 베스타스, 에너콘, 골드윈 코리아에 해당을 하고 있고 본 과업에서는 20MW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MW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최근 인증받은 유니슨의 4.22MW 설비를 고려하여 3MW 이상의 인증 설비를 가진 업체로 한정하였고 여기에 한국풍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풍력사업자를 검토하여 조사 가능 업체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총 8곳이었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2개 업체의 자료를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 설비 재비율 산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LCOE 추정 및 전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100kW의 경우 재무적 LCOE는 약 170원, 그리고 사회적 LCOE는 133원 1kWh당입니다. 태양광 1MW의 경우 144.8원, 그리고 117원 per kWh가 이제 사회적 LCOE입니다. 태양광 3MW의 경우 139원, 그리고 사회적 LCOE는 112원 per kWh로 분석되었습니다. 20MW의 육상풍력의 경우 재무적 LCOE는
117원 per kWh고 사회적 LCOE는 158원 per kWh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화면은 확률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설정하고 해당 분포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서 발전 설비 비용 및 전제 조건 계산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서 확률 분포 LCOE를 추정한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3MW 태양광 기준 평균적인 재무적 관점의 LCOE는 141원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 최소값은 124원에서 최대값 160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 초기 비용 투자인 CAPEX 그리고 이용률에 LCOE 값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상풍력, 20MW 육상풍력 기준에서 예측 평균이 167원이고 최소값은 141원에서 최대값 193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률과 초기 투자 비용에 가장 LCOE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학습 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LCOE 가격을 미래 가격을 전망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 태양광 캐펙스 추세하고 보급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규모별, 항목별 학습 효과를 추정했고요. 추정된 계수와 2030년 태양광 보급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태양광이 2030년에 누적으로 얼만큼 보급이 되겠다는 것을 인풋 자료로 사용해서 태양광 LCOE를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캐펙스 전망치와 전제 조건을 적용해서 전망한 재무적 관점의 LCOE는 94원에서 128원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 3MW의 경우는 32%, 2020년 기준에서 32% 하락한 94.2원, 그리고 1MW에서는 25% 하락한 108.3원, 그리고 100kW에서는 24% 하락한 128.4원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조사 용역과 선행 연구를 비교했을 때 설비 비용의 하락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2020년 태양광 발전 단가하고 2017년에 수행한 선행 연구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에서 16% 정도 단가가 하락함을 확인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조사된 캐펙스 단위 가격은 250만 원 수준이고 2017년에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240만 원 수준으로 태양광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 하락에 따른 긍정적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재생에너지 그리드 패러티의 조속한 달성에 의해 국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하고 비용 하락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는 발전 단가인 LCO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초기 투자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저감을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가격 경쟁에 의해서 비용 하락이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대외 여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서 국산화 추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전체 연구 기간인 5년 차 중 1년 차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앞으로 2년에서 5년 차에 해당하는 연구 범위를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 건축물 이용 태양광 발전 등 유형별 태양광 발전에 대한 LCOE 분석을 앞으로 더 진행할 것이고요. 풍력 발전의 경우도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해서 육상 풍력 발전을 우선 진행했지만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LCOE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또한 정책적인 이유로 가중치가 감소된 폐목재를 제외한 바이오매스 자원에 대해서 발전 단가 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경우 격자 연산, 우리나라를 이제 1km by 1km를 인 격자로 나눠서 그 격자에 해당하는 그 격자별 지역 발전 단가를 분석하는 것을 추가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세부 지역별 LCOE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서 연구 수요자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리드 페리티 달성 시점에 관한 사항을 연구를 할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